도매 사이트 똑같은 제품을 내가 올리면 마진을 볼 수 있는 게 5%를 넘어가지 않는다. 4%만 보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 부가세를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많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셀러로서 가져야 될 크게 4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4가지 생각들은 작업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상품명 가공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량 등록 위탁 셀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매 사이트 똑같은 제품을 내가 올리면 마진을 볼 수 있는 게 5%를 넘어가지 않는다. 4%만 보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 부가세를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많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고를 가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들어보고 이 시스템 안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기서 잘할 수 있는 방법들만 생각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장이고 창업을 하려고 큰 마음을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정말 무책임하게 했던 말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온라인이라는 곳을 배제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더 높은 마진에 팔려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노력과 부가가치를 조금 더 상품에 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똑같은 도매처에서 그대로 솔루션을 통해서 등록만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역으로 질문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얼만큼 자기가 위탁으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는 셀러일지라도 그거는 내가 판매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판매를 할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전부 다 다르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말을 살 때랑 노트북을 살 때랑 온라인상에서 똑같은 구매 패턴을 가지고 주문을 하십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판매자가 되면 나는 똑같이 다 적용해서 귀찮으니까 똑같이 적용해서 올려놓으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을 굉장히들 많이 하십니다. 소비자 입장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하실 때 좋은 노트북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아무거나 사진 이쁜 거를 클릭해서 주문하신 적 있습니까? 절대 없을 겁니다. 이런 고관여 제품들은 보통 대부분 밖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노트북을 한번 직접 써보시고 그 다음에 노트북의 재원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노트북의 모델명을 적어 오겠죠. 그래서 온라인상에 그 모델명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최저가를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구매 패턴은 노트북의 그 모델명은 모델명만 똑같으면 온라인 상일지라도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나 상품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 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무조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매할 모든 제품군들 중에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상품명 가공을 통해서 팔 때 부가가치를 줬을 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군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제가 가르쳐 드렸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알고 계셨더라면 그분은 셀러로서 엄청난 자질을 가지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죠? 이 제품을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할 때 최저가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판매 경험이 없는 일반 구매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제품의 최저가는 절대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검색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제품의 최저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제품의 상품명을 뭐라고 등록해서 온라인상의 판매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5초를 드릴게요. 상품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 4, 3, 2, 1 생각하셨습니까? 이 제품을 보이는 화면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이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무조건 지금 화면에 표시된 이 단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을 명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제품을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키워드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제품을 틀니 보관함이라고 내가 상품명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상품명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틀니 보관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니 보관함으로 내가 최저가로 예를 들어서 판매자로서 상품을 등록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 모양의 제품의 최저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찾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제품군들은 상품명 가공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화면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든 G마켓이든 옥션이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G마켓을 구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G마켓 어플을 키게 되겠죠. 그러면 G마켓 안에 일단 갇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할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플라스틱 소품 케이스를 구매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구매하는 키워드가 틀니 보관함으로 쳐서 그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소품 케이스라고 쳐서 구매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 보관함이라고 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각각의 세 가지 키워드를 쳤을 때 내 앞에 보여지는 내가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페이지에서 나는 상품을 사겠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치는 키워드 안에 내가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칭할 수 없는 단어가 많은 상품군이 어떤 카테고리가 있겠습니까? 생활용품이 제일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활용품으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할 때 야, 생활용품이 잘 된다 라고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용품 카테고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셀러에게 왜 좋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칭할 수 없는 단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가 가공하고 용도에 따라서 내가 키워드를 만들 수 있고 그 제품을 구매로 유입될 수 있는 키워드를 정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한 개의 제품이 여러 개의 제품이 되는 거고 그 제품을 똑같이 판매를 하고 기본 상품명으로 그대로 업로드를 하는 판매자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왜 기본 상품명으로 똑같이 올리면 사람들이 마진이 4% 이상 보기 어렵다, 뭐 5% 이상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상세한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품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위탁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한 개 가져와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도매 사이트에 등록된 제품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다용도 물 빠진 바구니라고 최초의 도매 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등록을 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품명 가공을 하지 않고 다용도 물 빠진 바구니라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면 왜 마진을 많이 볼 수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판매자의 관점보다는 소비자의 관점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위탁 판매자들이 가장 불편을 가지는 요소가 뭐냐면 그대로 솔루션을 통해서 올렸는데 내가 마진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5% 이상 보니까 물건이 팔리지 않아요. 5% 미만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건 답이 없는 사업이다. 내가 마진을 5% 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이 왜
정말 제가 본인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서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직접 다용도 물 빠진 바구니라고 도매처에 최초에 등록된 상품명을 그대로 제가 마켓에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이는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1페이지 안에서 제목을 그대로 검색했을 때 보이는 화면들 중에서 썸네일이 완벽히 똑같고 가격만 다른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여기서 어떤 제품들을 사겠습니까? 이 7,490원을 사겠습니까? 3,510원짜리를 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싼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목도 똑같고 썸네일도 똑같고 그러면 가격을 당연히 싼 거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최저가 경쟁에서 본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5% 이상 볼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한 번만 쳐보시면 당연히 그 이유를 알 텐데 본인의 사업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무책임하게 나는 솔루션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앉아서 10% 15% 내가 책정한 마진만 높이면 주문이 들어오겠지 라고 바라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항상 판매자 관점보다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 입장이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를 직접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용도 물 빠진 바구니 이 플레임을 그대로 등록한다면 아까 보이셨던 분들 보셨죠? 같은 페이지에서 그렇게 중복되게 연달아서 경쟁자들의 상품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싼 제품으로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소비자들이 다용도 물 빠짐 띄우고 바구니라는 풀네임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제품을 판매가 이루어지는 키워드를 경우의 수로 따지자면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3가지 단어가 있죠. 그럼 이 3가지 단어를 조합을 하자면 다용도 바구니를 쳐서 들어오는 고객들이거나 물 빠진 바구니라고 쳐서 들어올 고객들일 확률이 조금 높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다용도 물 빠진 바구니라는 풀네임, 원래 도매처 네임을 그대로 상품명을 올린 상태라면 다용도 바구니가 됐던 물 빠진 바구니가 됐던 기본 상품명이 똑같기 때문에 그 똑같이 올린 판매자들끼리는 어떤 키워드로 조합을 해도 같은 페이지에서 노출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어떤 키워드로 내가 조합을 해서 고객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나는 원래 도매처에서 준 상품명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같이 보이는 페이지에 다른 사람들의 제품들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같은 페이지에서 노출이 되고 경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품명 가공을 통해서 이 제품이 같이 경쟁하는 최저가의 상품들보다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서 경쟁을 하는 구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부가가치를 우리가 첨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자, 물 빠진 바구니인데 이것의 사용 용도를 생각을 하시면 소비자들이 진짜 다용도 띄우고 물 빠진 바구니라고 검색을 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어떤 용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용도를 항상 생각하셔서 그 제품의 용도를 키워드로 넣고 상품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설거지 바구니라는 키워드로 우리는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설거지 바구니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다용도 물 빠진 바구니를 그대로 썼을 때 이렇게 중복되게 나오는 이런 경쟁자들의 상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설거지 바구니라고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품들이 뜨는데 여기서 1페이지 상품을 아무리 내려봐도 아까와 똑같은 썸네일의 제품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페이지 안에서 또는 1페이지든 2페이지든 이 키워드를 쳤을 때 들어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그 제품의 가격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거지 바구니를 치시고 이 페이지에서 사진을 보시고 가격을 보시고 구매가 일어나지만 그 가격의 경쟁성을 논하기 전에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물 빠진 바구니라는 그
썸네일이 이 중간쯤에 노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페이지 안에서 그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 원래 얼마 정도 하는지에 대한 가격 비교가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키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소비자는 G마켓이든 11번가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어떤 판로든 내가 물건을 많이 뿌려놨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G마켓에서 내가 특정 키워드를 쳐버리게 되면 그 키워드 안에서만 노출된 제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스토어는 여러분 어디에 밖에 노출이 안 됩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물건은 네이버 쇼핑에 밖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G마켓과 옥션과 다른 오픈마켓들은 G마켓, 옥션 여러 플랫폼을 각각에 대해서도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모든 상품들이 네이버 쇼핑에도 노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오픈마켓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G마켓을 쓰시는 분들은 이 G마켓 핸드폰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G마켓 어플을 딱 키는 순간 G마켓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고객이 가격 비교가 되지 않는 유입이 가능한 키워드로 제품의 상품명을 바꿔주게 되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 작업을 5만 개, 10만 개라는 데이터에 모두 적용을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5%밖에 볼 수 없는 마진의 폭을 좀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시를 몇 개 더 드릴게요. 자, 이런 제품, 지금 선을 묶는 어떤 끈 같은 거죠. 케이블 선을 묶는 끈 같은 건데 이런 제품들의 상품명을 여러분들이 짓는다면 또는 이런 제품을 살 때 여러분들이 치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크게 두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정리 타일이라고 지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케이블 정리 클립이라고도 지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것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네이버에서 각각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키워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케이블 정리 클립을 쳤을 때는 상단에 그 섹션에 대한 탭의 정리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 검색과 쇼핑 탭이 두 번째 와 있죠. 선정리 타이는 쇼핑 탭이 몇 번째 와 있습니까? 저 뒤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키워드, 그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상품명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걸 우리는 쇼핑 키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버는 원래 판매 플랫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 스토어 창업 때문에 지금 네이버를 오로지 판매에 대한 플랫폼으로만 보고 있는데 원래는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죠. 포털 사이트의 가장 핵심은 포털 사이트의 정확성입니다. 내가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이 키워드에 대해서 정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또는 검색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면 네이버에서 케이블 정리 클립을 쳤는데 쇼핑 탭이 두 번째 왔다. 이 말은 보통 케이블 정리 클립을 치는 사람들은 쇼핑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정리 타일을 치는 사람들은 쇼핑 탭보다는 동영상이나 지금 블로그와 같은 것들의 정보를 보고 선정리 타일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내가 선정리 타일로 선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글들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케이블 정리 클립과 같은 쇼핑 키워드로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봐서 일일이 쇼핑 키워드를 찾아내서 상품명 가공을 전부 다 하면 효과가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효율성이다. 이렇게 작업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세 번의 작업을 거쳐야지만 한 개의 키워드 선정이 가능하겠죠. 네이버에 일일이 다 쳐봐야 되니까. 그죠? 5만 개라는 상품의 동시 적용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은 내가 잘 팔리는 제품을 더 잘 팔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안 팔렸던 제품도 동일하게 시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시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보기도 전에 내 생각만으로 너무 완벽하게 좋은 것들만 적용하려는 마음은 여러분들 판매자 본인 관점이에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매 전략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물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팔려면 내가 물건을 간편하게 가공을 한 다음에 상품을 등록 후에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쇼핑 키워드로 다시 좀 더 면밀하게 손을 댄다면 그 제품에 대한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겠죠. 반대로 말씀을 드려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항상 역으로 분석하시는 게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자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상품명 가공을 생각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사용 용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 도매처의 제품인데 원형 홀로그램 스티커예요. 그죠? 그럼 내가 이 제품을 가공을 하려고 하니 보통의 초보자들은 이 제품은 누가 봐도 원형 홀로그램 스티커인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지라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스티커의 용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많이 살까? 이 스티커는 결국은 얼굴에 붙이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표시를 할 때나 마킹을 할 때 쓸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니면 숙제 검사를 하거나 이런 키워드들로 내가 용도를 결정해서 그 상품명 가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제 경험상 조금 더 높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상품명 가공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상품명을 그냥 단순히 옆에 뒤에 형용사를 붙이거나 접두어 정미어를 붙이거나 이런 식의 가공들은 상품명 가공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작업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발할 수 있게끔 좋은 키워드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방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간편하게 가공을 한 다음에 상품을 등록을 하고 반응이 있는 것들만 역으로 추적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지금 방수 테이블 매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테이블 매트예요. 그렇지만 영문 단어를 또 한글로 바꾸게 되면 또 다른 키워드 가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테이블 매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식탁보입니다. 식탁보. 그죠? 그럼 식탁보로 가공을 하게 되면 방수 테이블 매트라는 기본 도매처의 상품명과 다르게 식탁보라고 내가 가공을 하게 되면 전혀 이 제품을 동일하게 여러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겠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톱깎이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는 손톱깎이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칭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그대로 올리지 말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0.01%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게끔 추가적인 작업만 해주셔도 조금이라도 확률이 누적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뒤로 이 손톱깎이를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여러 다른 키워드들을 붙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상품명 가공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드리는 강의들에 대해서 모조리 다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4가지는 항상 첫 번째 0.01% 확률, 두 번째 효율, 세 번째 복리이자 네 번째 데이터 관리를 생각을 하시면서 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잘 파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